네, 안녕하세요. 경리단길의 도연. 경아입니다. 네, 오늘 경리단길에서는 저희가 첫 영상인 만큼 저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 경리단길 채널을 개설하게 됐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도연이고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그 대학병원에서 그 아이들의 뇌 발달을 지켜보고 그 과정을 공부하는 그 심리학 분야 또 뇌과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태어난 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초등학교 졸업식 날 이제 미국에 와서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뭐 25살, 26살이다 보니까 그 미국이랑 한국에서 거의 제 인생 반반을 살았는데 사실 뭐 언어적인 것도 지금 영어랑 한국어 둘 다 편하고요. 또 그 학부 때 전공은 또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고 또 부전공은 크리미널러를 전공했고요.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그 시민권자입니다. 네, 제 이름은 이경아고요. 저는 90년생이고 저는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하다가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해서 고등학교를 거기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2009년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학부 버펄로 아주 추운 버펄로에서 눈 많이 오는 곳에서 잘 살아 한 7년,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경제 경영 학부 전공을 하고 이제 석사는 조금 특이한 걸 했어요. Masters in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이라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그 전공을 하고 이제 F1으로 학생으로 있다가 OPT 사용해서 1년 정도 일하고 피츠버그로 넘어왔어요. 잡이 여기에 돼서. 그래서 H1B로 지금 이제 5년차 올라가는데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Student Affairs라는 디비전에서 지금 학생들과 뭐 멘토링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해봤는데 이제는 저희가 각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저는 또 심리학을 했고 또 경아님께서는 또 이제 에듀케이션, 또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분야가 또 어떻게 겹치고 또 왜 중요하고 또 왜 이 전공을 하게 됐고 제 전공에 대해 그리고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심리학을 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좀 정해졌는데요. 그게 해외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대학 가기 전이니까 또 이제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해외 봉사로 페루라는 나라에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이게 또 교회 봉사였다 보니까 또 선교다 보니까 이제 아주머니를 위해 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사실 그 스페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어떤 산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스페인어도 또 못 알아듣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번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곤 했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제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되게 언어가 중요하지 않구나. 또 이제 또 진심이 통하면 또 사람과 어떤 대화가 될 수가 있구나. 또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크게 깨닫고 제가 이제 딱 돌아와서 이제 대학 원서를 쓰는데 그거를 이제 또 제 대학 원서 에세이에 썼어요. 감사하게도 또 이제 심리학 전공에 또 이제 피츠버그 대학교에 붙게 되어서 그때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됐고 그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또 한 번도 그 전공 선택에 대한 후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전공에서 잘 이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때 경제 경영을 한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숫자나 이과 쪽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뭐가 근데 뭐 수학과 순수문화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고 해서 뭔가 경제 경영, 숫자를 조금 사용하는 어카운팅이나 뭐 파이낸스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학부를 하게 됐는데 석사는 갑자기 에듀케이션을 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졸업 시즌에 제가 3학년, 4학년 때 인터내셔널 어드미션에서 엠바사더 약간 스튜던트 리더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좀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은행이나 뭐 파이낸셜 인스티튜트 이런 거 아닌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또 그 시점에 저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I love my job이라고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일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경제 경영 공부하는 건 재밌었어요. 그 자체는. 근데 내가 이 일을 약간 은행이나 이런 거에서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과 동시에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리더로 학생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 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걸 알고 저는 모험적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일이 재미있어가지고 제 슈퍼바이저가 똑같은 Masters in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이라는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며칠 만에 약간 좀 기적, 저한테는 약간 작은 기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전공은 좀 특이한 게 한국에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Higher Education Management가 Administration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Student Development 같은 거 학생들의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런 거 배우고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대학교 파이낸스, 대학교 오르가니제이션, 뭐 히스토리, 대학교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배우는 석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 3년째 지금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ABCD 연구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풀자면 Adolescent Brain Cognitive Development라고 이제 그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뇌 발달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그런 좀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그런 연구고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9살, 10살일 때 처음 연구실에 와서 뭐 MRI를 찍고 키나 몸무게 이런 걸 재고 또 그 가족의 배경이나 뭐 각자의 성장, 뭐 성장에 관해, 뭐 학교에 관해, 뭐 생각이나 뭐 감정들 정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많은 그 팩터들을 다 공부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9살, 20살이 될 때까지 또 자라나면서 어떻게 뇌가 변화하고 또 어떻게 삶이 변화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연구 자체는 거의 한 5년째 와 있고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있는데 신기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 친구들도 9살, 10살일 때 봤는데 지금 애들이 막 13살, 14살, 15살 이러니까 같이 뭐 애들이 자라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까 또 좋은 어른이 될까 좀 이런 거를 크게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배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Student Affairs 디비전에서 타이틀은 International Programming Coordinator and Advisor예요. 엄청 타이틀이 길죠? 그래서 Student Affairs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Academic Affairs가 있고 Student Affairs가 있어요. Academic Affairs는 메이저나 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정말 수업에서 하는 교과 과목들 그런 거고 이제 대학교 생활이 그냥 공부만 한다고 수업 안에서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이렇게 오르가나이저가 하는 그 부서가 Student Affairs예요. 저희 부서에는 한 150명 정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고 뭐 카운슬링 센터나 뭐 레스 라이프 기숙사 생활이라던가 뭐 봉사활동, 리더십, 멘토링 이렇게 교회 활동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부서에서 저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학부생들이 외국에서 오면 오리엔테이션 이제 처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오리엔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멘토링 프로그램 또는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동사에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는 것보다는 나는 누구를 고치고 싶어 약간 그런 동사 나는 교사가 되고 싶어 이런 것보다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싶어 그런 동사에 파워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무슨 동사를 마음에 품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embrace와 empower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의 가치관과도 좀 맞는 것 같고 embrace를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생활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더니 그런 직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의 이제 이해심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좀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이렇게 embrace, 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empower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제 인생에도 중요한 것 같고 저는 학생들도 그런 걸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embrace와 empower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제공을 해보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연님은 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보람의 포인트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생각했다가 그래도 내가 대학원이 또 이제 막 긴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가기 전에 조금 더 필드에 들어가서 직접 일을 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 길인지 좀 찾아야겠다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연구실에 이제 취직을 하게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일하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단조롭고 매일 똑같은 일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연구 대상자, 피험자들이라고 하죠. 그 서브젝트들을 매일 보고 또 매일 다른 가족들이랑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일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컴퓨터에 앉아서 맨날 이제 막 타자만 두들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What am I doing with my life? 이제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요즘은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백인 부모님들, 흑인 부모님들, 또 아시안 부모님들, 또 다양한 인종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가까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또 매년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춘기 때는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그런 역할이나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학부랑 석사 전부 다 유학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또 유학생이 있으면서 언어나 문화적으로 다른 점이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많은 유학생이 그렇게 느끼듯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나의 약점, 위크네스,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 전공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저의 약점이 강점이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유학생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정말 보람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학생 리더들이랑 많이 일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 저학년 때는 뭔가 되게 발표를 할 때 막 2, 3명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막 nervous 되고 긴장되고 이렇게 하다가 3, 4학년 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딱 성장을 한 게 보여요. 약간 도연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것처럼 저도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4년 동안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큰 낙이자 정말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엠바서더 학생들이랑 일을 하고 학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가슴 뛰는 일을 찾았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약간 아직까지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학교다 보니까 그런 진정성, 또 제가 진정성, genuine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단어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런 genuine caring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제뉴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런 제뉴인하게 케어링을 해주거나 그렇게 관심과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직업의 매력이자 제가 보람되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7, 8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앞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일이 있으세요? 네, 사실 근데 이거를 좀 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일단 저의 커리어 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진짜 나중에 연구실을 취직하고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미리 조금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심리학 쪽에 가서 아무래도 이제 발달 심리학이나 아니면 이제 좀 뇌과학을 조금 접목시킨 분야를 가서 조금 더 그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냥 직업적으로 따지자면 뭐 developmental psychologist나 아니면 뭐 neuroscientist, 뇌과학자 이런 거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지금 하는 연구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사실 미국에서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연구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뭐 펀딩이나 물론 이런 지원금은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막 어떤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의 아이들의 인생을 한 10년 동안 지켜보고 어떤 것이 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이 이들을 또 뭐 아프게 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청소년 자살, 이런 청소년 우울증, 뭐 불면증은 너무 흔하디 흔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심리학이나 뭐 정신건강 분야도 이제 미국처럼 아직 많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ABCD 연구를 한국에 가져와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10년 동안 이들을 지켜보고 이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런 걸 지켜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걸 보자면 만약에 대학원을 안 간다, 왜냐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늘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제 꿈은 아까 꿈은 동사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뭐 의사가 돼야겠다, 뇌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들의 인생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학위나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도 누구를 위해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같이 함으로써 미국에서 또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고 또 한국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국 생활에 대해 아니면 뭐 정신건강에 대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곳에서의 삶은 이렇다 이런 걸 나누면 저는 그것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경아님은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필드에 있는 거거든요.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뭐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런 거에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 제가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있는데 대학교도 관심이 있고 뭐 약간 organizational behavior, 약간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또 리더십, 어떤 리더가 정말 참 리더인지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고요. 초등학생, 저는 이제 교육 안에서도 지금 대학생들 일을 하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유치원생부터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까지, 왜냐면 그때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법이라던가 사고라던가 습관이라던가 이게 많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거는 자존감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그때 많이 더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사실 관심이 있고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한국 교육에 조금 나중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둘 다 이제 한국이랑 미국 둘 다 살아보니까 두 나라의 차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교육을 받고 이러면서 또 한국에서는 또 교육이 어떻게 달랐으면 좋겠다. 뭐 한국의 장점, 뭐 미국의 장점이 각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아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뭐 장점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설명, 확실히 장단점이 있긴 해요. 한국이 5, 60년 만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교육이라고 믿거든요. 대체 이제 4차 혁명이,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그 좀 주입식 교육, 외워서 이제 이렇게 프로듀스하는, 똑같은 걸 이제 프로듀스하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조금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조금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한데. 네, 사실 저나 지금 경아님이나 둘 다 그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또 경아님은 또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 학교 옆에 그 공대로 유명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래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엔지니어링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친구들도 특히 뭐 카네기 멜론을 다니는 학생들이다 보면 또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동안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왜 나만 이 전공을 선택을 했을까? 주변 사람들은 다 코딩 배우고 다 컴퓨터에 관한 일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좀 전공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사람들이 지금 다 코딩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 당연히 유망한 직업이고 또 앞으로도 유망할 거라는 걸 다 알지만 저는 뭐 남들이 하고 싶은 걸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심리학을 선택하게 됐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자면 잠깐이라도 다들 뭐 이제 AI나 로봇이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 당연히 지금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택시기사분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뭐 우버나 리프트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이런 발전된 기술이 사람들을 obsolete, 약간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기보다 뭔가 좀 사람들을 더 empower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술과 같이 일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나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학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 심리학도 저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하고 또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앞으로도 뭐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인류가 있는 이상 사람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공을 함으로써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모두가 물론 약간 뭐 컴퓨터 공학이나 그런 게 수요가 요즘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잡이 잘 되고 그런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면 좋긴 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좋아하는 게 없고 그런 환경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학을 하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까 조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트렌드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코딩 하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본인의 강점과 정말 재밌어하고 그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펀더멘털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진부한 답일 수도 있지만 차세대를 성장시키는 그 다음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될 거잖아요.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그 디렉션이나 그런 게 정해질 텐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하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완전 컴퓨터 시대, 완전 기술 시대이긴 한데 그 기술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까 이런 거에 기술을 많이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을 파악하려고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런 기술이고 그래서 네, 저는 교육학이나 심리학이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될 전공과 직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기가 있잖아요. 계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때는 2021년 4월 25일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읽고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생각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뜻 혼자 뭔가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와 같이 하면 정해진 시간에 딱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컨텐츠도 좀 풍성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현님이 말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도현님이 블로그도 하고 약간 유튜브도 생각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카톡을 해서 블로그 너 하고 있는데 혹시 유튜브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나? 이렇게 했었는데 도현님이 갈피를 잡아가는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뜬금없이 너 나랑 같이 유튜브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뜬금없지?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좋대요. 뭐 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 네. 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사실 저는 원래 그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 블로그 좀 글을 써보고 싶어서 영어로 이제 그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조금 이제 글보다는 이제 영상을 보는 시대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막 긴 글을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더 이제 정보나 무슨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같이 유튜브를 하면 어떻겠느냐. 또 저희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자라온 성장 배경도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서로 간의 전공의 그 교집합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그 많은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아니면 미국에서의 생활이 어떠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채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경리단길이라는 채널의 이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죠. 그 다음날인가 그날에 채널 이 이름으로 하면 좋겠어요 하고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리단길이 탄생하게 된 건가요? 제가 아까 질문했는데 다시 저한테 왔네요. 사실 경리단길이라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경아님 그 이름이 경아리거든요. 그래서 경아리의 경리 그리고 저는 영어 이름이 댄인데 그 댄의 단 그래서 경리단 그리고 또 앞으로 뭔가 진로나 앞으로의 방향성, 비전 고민을 갖고 그런 토론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다 길을 붙여서 경리단길이라고 저희 이름을 따서 사실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또 경리단길이 이태원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리단길이 외국인들과 또 한국인들이 많이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정말 이름이 딱 찰떡이다 딱 잘 맞는다 싶어가지고 경리단길이라고 정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딱 정해졌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에 로고가 있는데 나무를 골랐어요. 경리단길에 뭔가 가로수길은 아니지만 경리단길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그거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은 한국인이고 뭔가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은 교집합이 있지만 뭐 도현님은 시민권자고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공통점을 빼고 또 다른 다양한 스토리들이 점처럼 이렇게 되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와 또 다른 분들의 스토리도 이렇게 합쳐져서 그게 씨앗처럼 심어지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씨앗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스토리가 공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로고와 이름과 purpose, 목적과 왜 우리가 하는지 이렇게 해서 경리단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